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중교수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는 정아시스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Specificity, Length and Luck: How Genes are Prioritized by Rare and Common Variant Association Studies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크게 요약하자면 지와스하고 버던 테스트를 비교하는 논문이고, 이게 어떤 것을 저희가 되게 비슷한 그런 기술이라고 비슷한 통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상 정확히 어떤 것을 특정하는 거고, 특정하는 것인지를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조나턴 프리처드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고, 프리처드 교수님 같은 연구실 같은 경우는 되게 통계적 방법론 또는 그냥 정말 생물 통계학을 정말 전문화로 하신 그런 연구실이어가지고, 이 논문도 되게 통계학적인 개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논문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번 저널 클럽 때 하는 내용부터 먼저 발표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선호하는 논문이 지와스 관련된 논문인데, 이번엔 지와스뿐만 아니라 버전 테스트 관련된 내용도 있어가지고 두 가지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해서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와스 같은 경우는 공통 변이가 특정 트레이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정리한 그런 분석이고, LOF 버전 테스트 같은 경우는 특정 로서 펑션 변이를 활용해서 그 특정 유전자가 트레이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분석에 대한 방법론은 되게 비슷한데, 밑에 피겨를 보시면 여기 A 같은 경우는 지와스의 방법론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변이가 있을수록 피노타입가 어떻게 바뀌고, 여기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가지고 y equals mx plus b 해가지고 m과 m에 대한 p-value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LOF 버전 테스트도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는 공통 변이를 사용하는 대신 로스 펑션이 있는 유전자의 로스 펑션 변이가 있는 환자들끼리 모아가지고 피노타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측정하고, 이것도 동일하게 y equals mxb를 한 다음에 m과 m에 대한 p-value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지와스도 그렇고 버전 테스트도 그런데, 여기서 이펙트인 m도 계산하지만 이 m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계산된 p-value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소개하는데, 이 용어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용어는 트레이트 스페시피시티인데, 이거는 특정 트레이트에 대한 변이의 효과의 특이성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변이가 소수의 트레이트에 영향을 줄수록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거고, 이 변이가 많은 트레이트에 영향을 주면 스페시피시티가 되게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진투가 있었을 때 이 진투에 대한 변이가 한 가지 트레이트에만 영향을 주면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거고, 이 여러 가지 트레이트에 영향을 미치면 스페시피시티가 낮은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트 임포턴스 같은 경우는 이 변이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래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임포턴스가 높을수록 이펙트가 크고, 임포턴스가 낮으면 이 표현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와스 분석을 할 때 하고 버전 관련된 테스트를 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추출하고자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지와스를 할 때하고 버전 테스트를 할 때 같은 데이터를 써도 서로 식별되는 유전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별되는 유전자가 다르지 않더라도 이 유전자에 대한 p-value,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가 크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다음 그 키 관련된 표현형을 예시로 두는데, 여기에서 NPR2하고 HHIP 유전자의 예시를 줍니다.
그래서 NPR2 같은 유전자는 버전 테스트에서는 엄청 유의성이 엄청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피규어를 보시면 그 시그니피컨시 두 번째로 높은 고 이게 사실상 지실험에서도 키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된 유전자이지만 이걸 지와수로 했었을 때는 시그니피컨트 트레쇼드 겨우 넘기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근데 HHIP 유전자는 반대로 지와수에서는 키와 엄청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그런 유전자지만 이게 버던 테스트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그런 유전자로 식별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논문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게 되게 비슷한 방법으로는 가지고 하는 분석인데 왜 서로 다른 유전자가 식별될까라는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네, 그럼 논문 피겨로 일단 원인을 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냥 유의성이 높을수록 이 트레이트과 연관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맞긴 하지만 이 버던 테스트가 정확히 어떤 것을 네, 측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버던 테스트로 얻는 버던 시그널은 트레이트의 임포턴스, 그래서 아까 말한 이펙트하고 로스 펑션 변이의 frequency에 영향을 받는다고 일단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셔도 이게 민 Z 스코어가 이펙트하고 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임포턴스가 높아질수록 p-value도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적으면 이 그 버던 시그널이 y제곱 즉 그 트레이트에 대한 임포턴스하고 필로프 그 트레이트에 대한 그 변이에 대한 프리퀀시하고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엄청 기본적인 유전학 그런 개념이지만 저희가 필로프 그 로스 프리퀀시 변이에 대한 빈도는 변이의 길이하고 변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하고 네, 이게 자연적 선택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하고 연관성이 있고 여기 네 여기 B하고 C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그 셀렉션에 대한 스트렝스가 다시 전체적 그 Y 제곱 즉 이펙트하고 전체적인 이펙트를 더한 거하고 연관성을 가진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시그널은 y제곱 즉 임포턴스하고 빈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이거 빈도 자체가 유전자 길이와 그 자연적 선택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저희가 시그널이라고 정의한 그 식으로 나옵니다. 즉 버던 테스트가 측정하는 시그널은 유전적 스페시피시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증하고자 네, 이 저자분들께서 다시 2차적인 분석을 확인하는데 여기에서 셀 스페시픽한 발현량을 가진 유전자가 정말로 p-value가 낮은지를 확인했을 때 정말 그 유전자 발현량이 셀 스페시픽할수록 이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을 때 p-value가 낮아진다고 여기 피겨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버던 테스트는 트레이트 임포턴스보다는 그 트레이트 스페시피시티를 더 확인하고 여기 버던 시그널에 대한 p-value는 진 임포턴스 즉 진 이펙트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버던 테스트하고 비슷하게 지와스도 정확히 어떤 것을 확인하면 한번 좋을 것 같은데 지와스 같은 경우는 네, 지와스 같은 경우도 지와스 시그널도 그, 트레이트의 임포턴스하고 LOF 변이의 프리퀀시에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이게 지와스도 변이의 스페시피시티를 측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와스 같은 경우는 유전자 단위로 아닌 베리언트 단위로 비교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유전자의
있는 변이들을 보는 거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그 유전자에 대한 이펙트를 보는 거면 지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이를 보는 거니까 이게 논 코딩 리전에 있는 변이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지와스에서 식별한 베리언트는 유전자의 두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변이가 유전자 서열 내, 그래서 단백질 코딩하는 유전자 서열 내에 있을 때의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다른 경우는 이게 논 코딩 변이였을 때 플리오트로픽하게 또는 그 컨텍스트 스페시픽하게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자분들은 이거 두 가지 값을 검증하고자 파티션 헤리터빌리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파티션 헤리터빌리티라는 것은 그 각 로사이별로 유전력을 확인하는 그런 관계인데 저희가 지와스에서 계산하는 p-value하고 저희가 지와스에서 계산하는 헤리터빌리티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에 수식이 있는데 수식이 살짝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 p-value가 expectance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expectance가 heritability하고 연관성을 가지는데 이게 네 그래서 heritability하고 p-value가 비례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value하고 heritability가 비례한다는 그런 네 비례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거 heritability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partition heritability를 계산했을 때 지와스 베리언트가 트레이트 스페시픽 할수록 네, 헤리터빌리티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BC 피겨를 보면 Y 축에 있는 LDSC 타우이 헤리터빌리티가 과 연관 이게 헤리터빌리티를 스탠더다이즈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익스프레션에 대한 스페시피시티가 높아질수록 헤리터빌리티 관련된 속도도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와스가 정확히 어떤 것을 측정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와스는 트위트 특이적인 변이를 우선 네 아까 말한 버던 테스트와 비슷하게 트위트 특이적인 네 것을 우선시하는데 버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우선시한다면 지와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트 특이적인 변이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와스 같은 경우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논코딩 리전에 있는 변이까지 보기 때문에 지와스 같은 경우는 그 LOF 버던 테스트에서 식별하는 그런 유전자까지 이론적으로는 다 검증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와스를 하든 버던 테스트를 하든 저희가 식별하는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가지는 이펙트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p-value가 낮을수록 그 유전자나 변이의 이펙트도 높을 거라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냥 p-value가 낮으면 이펙트까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상 지와스와 버든 테스트는 트레이트 임포턴스 즉 이펙트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디스커션 부분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이 엄청 많이 이상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 두 방법론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별되는 유전자에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 버던 테스트 같은 경우는 트레이트 특이적인 유전자를 우선시하고 지와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트 특이적인 변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걸로 식별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는 게 원인이자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때 p-value가 엄청 낮으면 이게 trait importance, 즉 trait effect와도 연관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두 방법으로는 다 trait importance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연관성에 대한 significance만을 중요시한다는 그런 점도 염두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레이트 임포턴스도
저희 파워만 충분하다면 이론상으로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점이긴 한데 제가 자연 선택 때문에 임포턴스가 너무 커지면 그거에 대한 셀렉션이 일어나면서 그 변이가 인구 집단에서 상실이 되기 때문에 네, 트레이트 임포턴스가 높아지면 이론적으로는 그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지만 네, 제가 생물학을 하기 때문에 임포턴스가 높아질수록 유전자 식별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네, 버전 테스트의 장점을 정리하자면 이거는 진 단위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을 하기가 쉽고 여기 식별된 유전자가 트레이트 스피시픽하기 때문에 약물 개발 시 부작용도 되게 적습니다. 근데 버전 테스트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유전자 내에 있는 변이를 묶어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가 길수록 이런 거에 대한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버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코딩 리전에 있는 유전자만 보고 그 유전자 단위로 분석하기 때문에 플라이오트로픽한 유전자에 대한 센시티비가 되게 낮고 이게 다시 코딩 리전만 보기 때문에 엄청 컨스트레인트 진, 그래서 보존된 유전자에 대한 센시티비티는 낮습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으로 인한 펄스 네거티브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와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베리언트 단위를 보기 때문에 논코딩 변이까지 볼 수 있고 이게 논코딩 변이까지 볼 수 있고 변이 간의 인터랙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라이오트로픽이나 컨텍스트 스페시픽한 유전자도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와스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변이를 보기 때문에 로컬 헤리터빌리티를 확인하고 예, 이걸로 트리트 관련된 셀 타입도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WAS, 포스트 GWAS 분석을 보면 EQTL이나 아타크 데이터와도 인터그레이션을 해서 어떤 이펙트를 가지는지를 네, 셀 타입별로 또는 조직별로 어떤 이펙트를 가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GWAS의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변이를 보고 변이는 non-coding 리전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 결과를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와스를 로사이를 식별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약물 타겟을 개발하거나 식별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와스 같은 경우는 레어 베리언트를 볼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